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 뒤쪽을 만져보십시오. 두개골과 목이 만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둔한 통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압박감은 단순한 두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언가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여기 서울에서 2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만성 두통과 통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한 환자들의 손을 잡아봤고 지속적인 두통을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다가 갑자기 쓰러진 가족 구성원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오늘 하얀 가운을 입고 책상 뒤에 앉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또 하나의 비극적인 통계 숫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막고 싶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주 400번씩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70살 여성이 평소처럼 두통을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그녀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이런 두통을 겪어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진통제를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8시가 되면 손주들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8시 15분, 그녀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대규모 뇌졸중입니다. 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말을 할 수 없고 얼굴 반쪽이 굳어 있고 한쪽 팔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뀝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과 부산의 응급실에서 반복해서 목격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오늘 이 녹음을 하게 만들 만큼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85%가 경고 신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두통, 아침의 압박감, 두개골 아래쪽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고 그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불운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긴급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부엌 바닥에 쓰러지는 그 순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의 창입니다. 간단한 변화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의 창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게 만드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노인 환자들과 함께한 2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 끝에 저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지속적인 두통의 근본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단백질 결핍과 미네랄 불균형의 특정한 조합으로 이것이 여러분 뇌의 혈관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믿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은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먹어온 것이지만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계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계란이나 아무렇게나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화된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아미노산과 미네랄을 전달하는 정확하고 특정한 한 가지 방법으로 준비한 계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목 양쪽을 만져보십시오. 턱선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둔한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팽팽하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두통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이 언제였습니까? 극심한 편두통이 아니라 눈 뒤나 두개골 아래쪽에서 느껴지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그 지속적이고 성가신 압박감 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머리 통증 없이 보낸 단 하루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고 지난 23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두통이 삶을 앗아간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관자놀이의 욱신거림이 메스꺼움을 일으켜 더 이상 손줄을 안을 수 없는 70살 할머니들을 봤습니다. 저는 눈 뒤의 압박감이 모든 소리를 칼처럼 만들어서 가족 모임을 놓치는 은퇴한 아버지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제 노인 환자들의 82%가 쓰러지기 6개월 전에 만성 두통을 겪었습니다. 82%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무시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3년 전 68세의 이씨 성을 가진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11년 동안 매일 긴장성 두통으로 고통받았습니다. 11년입니다. 그녀는 모든 약물, 모든 전문의, 모든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제게 말하기를 이 씨는 햇빛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떠나는 것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포로가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을 포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합적인 혈액 검사를 했고 제가 발견한 것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씨는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그녀의 뇌가 조절하는 데 필요한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한 굶주림이었습니다. 혈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그네슘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아미노산 프로필은 심각한 단백질 영양실조를 보여주었는데 하루 3끼를 다 드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소화기관은 젊었을 때처럼 음식에서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스테이크를 드셔도 몸은 단백질의 일부만 흡수합니다. 마그네슘 알약을 드셔도 도움 없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저는 노화된 뇌에 필요한 정확한 형태로 생체 이용 가능한 단백질과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음식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한국의 모든 주방 조리대 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달걀입니다. 하지만 아무 달걀이나 아무렇게나 조리한 것이 아닙니다. 조리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달걀을 완전히 완숙으로 삶으면 단백질이 너무 조밀하고 단단해집니다. 나이 든 소화기관은 이를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날달걀이나 덜 익은 달걀을 드시면 영양소를 잃을 위험이 있고 이미 약한 장을 약화시키는 박테리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지대가 있습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어 안전하고 노른자는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남아있는 정확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6분간 삶았을 때 일어납니다. 6분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흰자의 단백질은 가장 소화하기 쉬운 구조로 변했고 노른자는 가장 흡수 가능한 형태로 뇌의 중요한 영양소의 농축을 유지합니다. 마그네슘, 셀레늄,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필이 온전하게 남아있어 여러분의 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이제 달걀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셨을 때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두통을 없애기 위해 타이밍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은 달걀을 완전히 단단하게 삶고 계십니다. 노른자가 푸석푸석하고 건조하며 자르면 부서집니다. 이것이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더 익힌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달걀을 7분 이상 과하게 익히면 노른자의 화합물이 철분과 다른 미네랄과 단단히 결합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특히 이 나이에는 더 이상 이 결합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소화효소가 30년 전보다 지금 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완숙 달걀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절실히 필요한 마그네슘의 20% 정도만 흡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지금 당장 마그네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그 혈관들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수축하면서 뇌의 일부로 가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차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통입니다. 눈 뒤에서 쿵쾅거리는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자놀이의 압박감, 이것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단순히 노화만도 아닙니다. 마그네슘을 갈구하는 혈관의 비명이고 여러분은 몸이 사용할 수도 없는 달걀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6분 삶은 달걀은 완전히 다릅니다. 끓는 물에 정확히 녹색분이면 흰자는 완전히 이거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노른자는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미노산은 여전히 가장 흡수 가능한 형태입니다. 마그네슘은 황과 함께 잠기지 않았습니다. 셀레늄, 비타민 B, 인, 이 모든 것이 생체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즉, 장이 실제로 먹은 후 45분 이내에 혈류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달걀을 기센티미터 정도 덮을 만큼 물을 냄비에 채우십시오. 펄펄 끓도록 끓이십시오. 약한 불이 아닙니다. 큰 거품이 표면을 깨는 완전한 끓음입니다. 냉장고가 아닌 실온에서 바로 달걀을 꺼내십시오. 차가운 달걀은 깨지고 타이밍도 바뀝니다. 끓는 물에 조심스럽게 넣으십시오. 정확히 6분으로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5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닙니다. 6분입니다. 달걀이 익는 동안 천일염을 약간 넣은 작은 접시를 준비하십시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에는 달걀의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하는 미량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즉시 달걀을 찬물에 옮기십시오. 딱 1분만 두십시오. 이것이 완벽한 순간에 조리 과정을 멈춥니다. 아직 따뜻할 때 껍질을 까십시오. 따뜻함이 중요합니다. 위장이 차가운 단백질보다 따뜻한 단백질을 더 빨리 소화하기 때문입니다. 달걀을 반으로 자르십시오. 노른자가 황금색이고 크리미하며 중심이 약간 잼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위에 천일염을 뿌리십시오. 즉시 드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중을 위해 남겨두지 마십시오. 아미노산은 공기에 노출된 후 15분 이내에 산화되기 시작하고 효능을 잃습니다. 이 달걀을 매일 아침 2개씩 드십시오. 적절한 신경전달 물질 기능을 유지하려면 매일 약 60g의 고흡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분 삶은 달걀 2개는 자연에 존재하는 최고 품질의 단백질 12g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달걀로는 20년간의 뇌 마그네슘 결핍을 고칠 수 없습니다. 3일 이내에 제 환자 대부분이 아침 두통이 덜 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2주 이내에 빈도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강남의 최 여사님을 봤습니다. 74세로 6년 동안 매일 오후 긴장성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진통제를 다 써보셨습니다. 침술과 마사지에 큰 돈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천일염과 함께 6분 삶은 달걀. 18일 만에 두통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녀는 제 병원에 울면서 오셔서 왜 어떤 의사도 이렇게 간단한 것을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걀을 올바르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진통제를 파는 것에는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이제 이 6분 반숙 달걀 방법이 왜 두통의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타이밍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간 고통받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찰할 때 저는 항상 마그네슘 수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만성 두통을 앓는 노인 환자의 87%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마그네슘 수치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아무 마그네슘 보충제나 사서 드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소화기관은 그것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적입니다. 6분 삶은 계란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계란을 정확히 6분간 삶으면 그 껍질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흰자는 모든 아미노산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지지만 노른자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그 따뜻하고 액체 상태의 노른자에는 여러분의 몸이 즉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혈류로 직접 전달되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천연 지방과 단백질로 쌓여 있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머리를 잡고 울면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9년 동안 매일 긴장성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9년이나요. 진통제에 엄청난 돈을 쓰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마그네슘 수치가 너무 낮아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시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세요. 내일 아침 6분 반숙 계란 하나를 천일염과 함께 따뜻할 때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3주 후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두통이 70%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2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싼 약들이 거의 10년 동안 효과가 없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 조절의 과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란을 4분이나 5분만 삶으면 흰자가 너무 묽습니다. 위장이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너무 힘들게 일해야 하고 마그네슘 흡수 효과를 잃게 됩니다. 8분이나 9분 동안 삶으면 노른자가 완전히 단단해집니다. 열이 섬세한 마그네슘 화합물을 파괴하고 유익한 지방을 산화시킵니다. 황금 시간은 정확히 6분입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천일염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에는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하여 혈관을 조절하는 미량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의 혈관이 불규칙하게 수축하고 확장될 때, 그때 두근거리는 두통이 생깁니다. 노른자에 마그네슘과 천일염의 미네랄 조합이 섭취 후 30분 이내에 이 과정을 안정시킵니다. 이제 계란을 먹은 직후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느리게 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그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장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더 빨리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 부산에서 오신 72세 박 씨는 65세가 된 후 시작된 만성 편두통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손주들을 돌보다가 심한 편두통으로 쓰러져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손주들에게 무서운 기억이 되는 것을요. 정확히 이 계란 방법을 40일 동안 따른 후 그분의 편두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손자와 함께 등산하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기분이라고 쓰셨습니다. 이것이 특히 노인분들에게 잘 듣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적으면 고기나 생선의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분 삶은 계란은 이미 열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있습니다. 약해진 소화기관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완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관자놀이를 만져보세요. 그 둔한 압박감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마그네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두통을 없애는 계란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왜 각 단계가 여러분의 뇌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치료 효과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계란을 정확히 6분 동안 삶아야 합니다. 5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6분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서울의 신경과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6분 동안 삶으면 흰자는 완전히 익지만 노른자는 중앙이 부드럽고 약간 액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특정한 질감이 나이든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과 보존된 영양소의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계란을 너무 익히면 노른자가 완전히 단단하고 건조해지면 열이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섬세한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화합물이 분해됩니다. 아미노산이 몸에 흡수되기 어려워집니다. 본질적으로 고물을 먹는 것입니다. 위를 채우지만 두통을 멈추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실수가 수많은 환자들의 진전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와서 두통이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계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10분, 12분 동안 삶는다고요? 그게 더 안전하고 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먹을 때의 온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계란을 따뜻할 때 먹어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따뜻하게요. 이상적인 온도는 껍질을 벗긴 계란을 손에 편안하게 잡을 수 있지만 잘랐을 때 여전히 김이 나는 정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소화기관은 찬 계란보다 3배 더 빠르게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위 효소는 이 온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2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가 즉시 뇌 혈관벽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 계란은 두통 예방에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단백질이 조밀하고 단단해집니다. 이미 약해진 나이든 소화기관은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효능의 30% 정도만 얻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만성 두통을 멈추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천일염입니다. 계란에 천일염을 정확히 한 잡암 넣어야 합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에는 미량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있어 계란 단백질과 함께 작용하여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식탁용 소금은 화학적으로 처리되어 이러한 미네랄이 제거되었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높여 두통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 계란을 언제 드시는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빈속에 맑은 물 외에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몸이 단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관이 깨끗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란의 영양소가 다른 음식과의 경쟁 없이 완전히 흡수될 것입니다. 이 아침 타이밍은 또한 아미노산이 대부분의 두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간인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뇌에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8세 여성분으로 15년 동안 매일 긴장성 두통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약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계란 조리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회의적이셨습니다. 계란 하나가 어떻게 비싼 약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박하셨습니다.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6분 반숙 계란을 따뜻하게 천일염을 넣어서 매일 아침 빈속에 드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두통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통증 없이 깨어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고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확히 왜 6분 반숙 계란이 두통의 약처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드실 때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아침을 영원히 바꿀 중요한 정보입니다. 계란을 정확히 6분간 반숙으로 삶으면 단백질 구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흰자는 완전히 응고되지만 노른자는 커스터드 같은 질감으로 부분적으로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정확한 상태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 정확한 조리 시점에서 계란의 아미노산은 노인분들에게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노화된 소화기관은 완숙이나 프라이 계란보다 이 단백질을 3배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60세 이후에는 위산 생성이 40% 감소합니다. 이것은 드시는 대부분의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6분 계란은 이 문제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액체 노른제는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신경세포를 둘러싼 미엘린 수초를 직접 복구합니다. 이 신경수초가 나이가 들면서 악화되면 뇌가 왜곡된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노인분들의 대부분의 긴장성, 두통의 진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고혈압도 아닙니다. 세포 간 의사소통의 고장입니다. 6분 노른자는 섭취 후 45분 이내에 뇌에 도달하는 형태로 포스파티딜 콜린을 전달합니다. 저는 혈액 검사를 통해 환자분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란의 마그네슘 함량은 천일염을 추가할 때만 제대로 흡수됩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에는 운반 분자 역할을 하는 미량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 없이는 마그네슘이 사용되지 않고 장을 통과합니다. 이것이 이전에 일반 계란을 먹어도 두통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정확히 한 자밤의 천일염, 약 8분의 1 티스푼을 껍질을 벗긴 직후 따뜻한 계란에 바로 뿌려야 합니다. 따뜻함이 중요한데 지방을 액체 형태로 유지하여 위에서 더 빠른 흡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 준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 씨가 8년 동안 매일 두통을 겪은 후 제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진통제는 2년 후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한의학에 300만 원 이상을 썼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딸이 마지막 시도로 그분을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혈액 검사를 살펴보니 하루 3끼를 먹음에도 심각한 단백질 영양실조가 발견되었습니다. 몸이 그분이 먹고 있던 구운 고기와 완숙 계란을 단순히 분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지시만 드렸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천일염을 넣은 6분 반숙 계란 하나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다른 것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 12일 만에 매일 8시간이던 두통이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30일 후에는 그 주에 2번만 가벼운 불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6주 연속 두통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섭취 타이밍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깨어난 후 10분 이내에 위가 완전히 비어 있는 동안 이 계란을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미노산이 다른 음식과 경쟁 없이 혈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뇌가 최대한의 효능을 받습니다. 아침 식사 후나 다른 음식과 함께 계란을 먹으면 효과가 60% 떨어집니다. 온도는 따뜻해야 하지만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계란이 완전히 식으면 지방이 굳어져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너무 뜨거우면 천천히 먹게 되어 최적의 흡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계란을 준비하고 정확히 10초 동안 찬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즉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계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망쳐서 왜 두통이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다음 세부 사항들이 내일 아침 통증 없이 일어날지 아니면 또 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낼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란을 언제 드시는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몸은 하루 종일 같지 않습니다.
아미노산의 흡수율은 체내 시계에 따라 극적으로 변하며 특히 60세 이후에 그렇습니다. 여기 황금 법칙입니다. 반숙 계란은 기상 후 30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닙니다. 첫 30분 이내입니다. 왜 그럴까요? 7시간에서 18시간의 수면 후 우리 몸은 소위 공복 상태에 있습니다. 혈관은 약간 수축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저장량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바로 이때 긴장성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보통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강남 신경과에서 제가 진료했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아침 식사 직후나 오전 중반에 두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아침 식사를 하셨거나 아예 거르셨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준비된 6분 계란을 빈속에 드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미노산, 특히 트립토판과 티로신이 15분에서 2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즉시 뇌 혈관 확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노른자의 마그네슘은 여전히 따뜻하고 생체 이용 가능한 상태로 목과 어깨의 근육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두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두 번째 큰 실수를 합니다. 계란과 함께 찬물이나 찬 주스를 마십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찬 액체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최대 40%까지 늦춥니다. 상권의 물이나 약간 따뜻한 보리차를 드셔야 합니다. 찬 것은 안 됩니다. 오렌지 주스 같은 산성 음료도 안 됩니다. 온도의 일관성이 위가 계란 단백질을 방해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74세 초의 여사님이 계셨는데 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 찬물을 드셨습니다. 두통이 약간 개선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로 바꾸자마자 일주일 만에 12년간 시달렸던 만성 긴장성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 엄청난 결과.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직후에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빵을 드시지 마십시오. 밥도 드시지 마십시오.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최소 45분을 기다리십시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은 인슐린 반응을 일으켜 혈류를 소화기관으로 보내고 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계란이 방금 이룬 모든 것을 상쇄시킵니다. 그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최소 45분 동안 머리로 자유롭게 순환되어야 합니다. 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약을 드실 때 바로 식사를 하지 않으시죠. 효과가 나타날 시간을 주십시오. 이 계란도 똑같이 대하십시오. 이제 강화 전략입니다. 45분 후에 무언가를 드시고 싶으시면 비타민 B2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시금치, 버섯, 아몬드 한 줌. 이것들은 이미 체내에 있는 아미노산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두통 퇴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소량만입니다. 목표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급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시간 규칙을 정확히 따르시면 거의 기적처럼 보이는 결과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고령의 신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확한 순간에 적용되는 정밀한 영양과학입니다. 이제 이 기적의 계란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분 규칙은 협상 불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물을 완전히 끓입니다. 계란을 완전히 덮을 만큼의 물을 사용하십시오. 계란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십시오. 상온에 두지 마십시오. 끓는 물에 조심스럽게 넣으십시오. 타이머를 정확히 6분으로 설정하십시오. 5분 30초도 아니고 6분 30초도 아닙니다. 정확히 6분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크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완벽한 반숙 농도를 만듭니다. 이 질감이 중요한 이유는 고령의 소화기관에 가장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이 끓는 동안 천일염을 약간 뿌린 작은 접시를 준비하십시오. 식탕염이 아닙니다. 천일염은 계란 단백질과 함께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미량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즉시 계란을 찬물에 30초만 담그십시오. 아직 매우 따뜻할 때 껍질을 벗기십시오.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계란은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따뜻한 계란이 마그네슘과 단백질 화합물의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위에 천일염을 뿌리고 조리 후 5분 이내에 계란 전체를 드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하십시오. 가끔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가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입니다. 이것이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이 계란과 함께 어떤 음식을 드셔야 치유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찐 시금치 작은 그릇. 시금치는 계란의 미네랄을 활성화하는 비타민 K2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유가 되신다면 아보카도 반 개. 건강한 지방이 아미노산이 혈액 노예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돕습니다. 셋째,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 정확히 한 잔을 드십시오. 찬물은 체계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아침 식사 중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계란 후 최소 1시간 동안 커피를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는 마그네슘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커피를 드시면 계란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단 음식도 안 됩니다. 설탕은 두통 방지 효과를 상쇄하는 염증을 만듭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 주스도 안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소화기관은 아침에 찬 액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 대해 매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이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눈을 뜬 후 첫 1시간 동안 몸이 이러한 치유 화합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효과의 70%를 잃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방법은 안전합니다만 스스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의사가 약 복용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 두통 빈도를 기록하세요. 2주 후에 다시 확인하세요.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성 두통의 감옥에서 해방시킨 완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계란은 지금 냉장고에 있습니다. 타이머는 휴대폰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계란을 정확히 6분간 삶으세요. 천일염과 함께 따뜻할 때 드세요.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매일 이것을 하시면 두통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하지만 혼자만 알고 계시면 제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지금 같은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아무도 이 간단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위험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아는 60세 이상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세요.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을 되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아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내일 아침 6분 계란을 먹겠습니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적어두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방법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두통 없는 삶은 내일 아침 식사부터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일 아침 몇 시에 60분 반숙 계란을 준비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아침 식사 루틴이 궁합니다. 검증된 건강 솔루션을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완화를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